술찜 25분에 튀김두부, 아니 대합 술찜이 25분, 둘 다 25분이네요. 그러면 50분짜리 요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자, 술찜 요리가 도미 술찜하고요, 대합 술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이 주인공을 대합을 담냐, 도미를 담냐에 따라서 이제 요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요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오늘 이 술찜 요리를 들어가고 매하고 만들고 배추말이하고 은행잎 만드는 걸 처음 해서 조금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계속 똑같이 패턴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식으로 치면 비빔밥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비빔밥에 한 번은 쌈장을 담고, 한 번은 고추장을 담아주고, 한 번은 뭘 담아,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리를 계속 하시되면 이 주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아마 하시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실 거고요. 자, 이게 굉장히 이쁘게 담아져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익혀서 담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래 안 익어도 되는 두부는 당연히 안 익어도 되겠죠. 그냥 담아요. 대파도 꼭 그렇게 오래 안 익어도 되겠잖아요. 그럼 그냥 담아요. 표고도 괜찮아요. 그럼 그냥 담아요. 그 대신 배추도 안 익고요. 찜으로는 당근도 안 익고요. 무도 안 익어요. 그래서 얘네는 삶아서 모양을 내고 담아주려는 거예요. 왜? 그 찜 과정에서 익지가 않을 거니까. 전골 냄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이제 전골 냄비나 이런 요리가 있는데, 꼬치 냄비도 있고 다른 뭐 도미 냄비 이거 있죠. 이거는 전골로 끓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이쁘게 다 손질을 하고 삶은 다음에 놓습니다. 오래 끓이지 않을 거거든요. 다 익힌 애들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들 모양적으로 이쁘게 담아주는 거 해주시고, 그릇에 담아서 얘는 호일, 이거는 저 이렇게 냄비 담았는데 그릇, 이런 반찬 그릇 있죠? 여기다 놓으시고 호일 싸시면 돼요. 호일 싸시고 얘를 중탕으로 이렇게 찜통 안 줘요. 중탕으로 익혀서 내시면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마 여기 냄비보다 시험장 냄비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좀 힘드시면 프라이팬에 하세요. 프라이팬 뚜껑 닫아서 하시고, 아마 냄비 넣으시기에는 꺼내기가 조금 약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일식 시험이라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떤 애는요 가스오 다신물이고요, 어떤 애는 그냥 다신물이에요. 따로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먼저 다신물을 끓이시고요, 얘 넣기 전에 얘 거를 빼놓으셔야 돼요. 얘네 걸 먼저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스오브실 넣어서 다신물을 두 개를 빼주세요. 얘는 가스오브시 다신물, 얘는 다신물로 빼놔서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색깔이 뿌옇게 나오거든요. 얘는 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대합 술집부터 볼게요. 얘는 가스오 다신물 아니에요. 가스오시가 이렇게 같이 나왔다 그래도 여기는 가스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신물을 끓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해감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합이 소금물을 다 뱉어낼 수 있게 해감을 맑게 식혀주시고, 눈을 제거하래요. 자, 그럼 그 눈은 뭐냐면, 한 번도 집에서 조개 끓이면서 이런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신경 안 쓰는데, 요거 검은색 있죠? 요게 눈 제거예요. 이건 눈을 왜 제거하냐면요, 이걸 제거 안 하면요 입을 쫙 안 벌려요. 이따 술집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쫙 벌리면 이 이쁘게 담아놓은 애들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까지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눈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 눈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벌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떼요. 그냥 떼서 다시 안 벌린 척하고 이렇게 담아주셔야 돼. 네. 왜냐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입을 안 벌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찜에서 익히는 시간은 10분 정도는 익혀주셔야지 이 조개가, 바지락 같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홍합이나 바지락은 입이 쉽게 걸려요. 근데 보세요, 단단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얘가 이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는 좀 익혀주셔야지, 중탕으로 익혀주셔야지 얘네가 익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종을 냄비에 담든 냄비 요리 담으시면은 똑같이 합니다. 배추 삶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쑥갓을 넣어서요. 쑥갓은 그 이파리 부분은 또 이따 장식으로 써야 되니까 냅두고, 안 이쁜 그 줄기 부분 있죠? 그거를 넣고 말아요. 배추말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배추말이에서 김발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김발 좀 넣고 상관. 배추말이에서 모양 잡으시고 썰어주고, 당근은 매한번 해봤고, 무는 은행잎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이 봉이 두 개여도 되고요, 하나만 해도 되고, 이 엉덩이 고리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냄비에 담는 것보다 전골 냄비 담는 거나 술집에 들어가는 건 그릇이 워낙 작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좀 약간 작게, 한 입 크기 중심이에요. 일본 음식은요
데워 먹는 요리가 아니라 약간 작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무가 두 군데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삶은 거는 오롯이 못 내거든. 근데 이걸 다 삶는 분들이 있어요. 오롯이 할 거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은행잎 할 거 내놓고 나머지 거는 갈아주셔야 된다는 거. 생으로. 그래서 꼭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약금이라고 하죠. 같이 곁들여 먹는 이 양념을 만들어 주실 때 센 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 수분 제거하시고. 자, 두 분은 그냥 한입 거기 안정해 있어요. 센치. 지금 요구 사항 보시면요. 한식하고 다른 게 지금 대합센치 보세요. 센치 하나도 없죠. 자유롭죠. 일단 이것만 벗어나도 한식 하셨던 분들은 되게 마음의 여유를 찾아요. 센치가 없어버리니까. 그냥 한입 크기. 예. 근데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입 크기 담아주시고 표고도 모양내요. 이것도 너무 큰 표고가 나왔으면 좀 다듬어주세요. 한입 먹을 수 있게 다듬어주시고 죽순은 한번 데칩니다. 왜냐면 통조림 나오거든. 통조림 나오니까 한번 이 아린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통조림 특이한 냄새도 있고요. 석회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거할 수 있게 한번 데쳐주시고요. 그럼 이거를 이쁘게 담아야 그러게 됩니다. 이쁘게 담는 방법은 정해있지 않아요. 아무튼 주인공이 대합이니까 대합이 제일 맨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쁘게 담아서 호일 씌우고 중탕으로 10분 정도 익혀주시는데 뭔 물을 넣느냐? 아까 끓였던 다신 물과 술을 1대1로 넣으세요. 많이 안 써요. 한 스푼 정도만 써도 아마 충분하실 수도 있어요. 얘 하나 넣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물을 많이 뿌려버리면요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고 조기에서도 물이 나와요. 그럼 이게 탕이 돼 있어. 술찜 자체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 수증기로만 익히면 되니까 살짝만 넣으시고 소금 간을 해서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쪄주신다는 거. 약금이하고 본즈. 자, 그럼 여기에 쓰이는 양념 초라는 거는 약간 새콤하게 여기 식초 안 써있네? 식초 안 썼으니까 못 넣어요. 그럼 간장이랑요 다신물만 섞어주시면 돼요. 간장이랑 다신물만 섞어서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약구미 양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은 고추 나오고 마늘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약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파 이건 정해 있어요. 실파 넣으셔야 되고요. 오롯이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몬을 놔줍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 타먹는 거냐? 그 간장에 타먹는 거예요. 네. 저건가? 와사비 타먹듯이.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미리 주방에서 타주는 게 아니라요. 손님이 기호에 맞춰서 먹고 싶은 대로 우리가 꼭 청양고추 다대기 주듯이 그런 식으로 타먹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파, 레몬, 무 오롯이. 근데 무 오롯이도 어떨 때는 하얀색 그대로 쓰는 데가 있고 어쩔 때는 고춧가루 색깔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구분 되죠? 고춧가루 써있잖아요. 고춧가루 내서 색깔을 내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내시면 되고요. 자, 튀김두부. 얘가 되게 쉬운 듯 하면서 조금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 부서져요. 연두부로 하다 보니까 얘를 튀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얘도 신메뉴예요.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두부 튀김두부를 만들었는데요. 겉에는 이 튀김이 입혀졌는데 얘는 아이스크림 튀김 공법이에요. 안에가 두부가 익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 튀기는 게 아니에요. 겉에만 그냥 살짝 튀겨내서 튀겨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도 안 쓰고 전분을 쓰시면요. 밀가루는 색깔이 금방 나는데 이 전분은 그렇게 색깔이 금방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얘를 좀 안전하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전분을 미리 묻혀놓으면 안 돼요. 얘가 수분을 뺏어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한 애가 얘가 응고력이 별로 없잖아요. 일반 두부에 비해서 수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두부가 깨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그래서 기름 온도가 맞춰지고 확인하시고요. 절대 미리 묻혀놓지 마시고 하나씩 묻혀서 튀기세요. 하나씩 묻혀서 튀기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튀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갓소 다신물이 들어갔죠. 갓소 다신물 끓여서 면보에다 걸릅니다. 자, 다신물을 했을 때 면보 안 걸려요. 근데 얘는 면보 걸러야 돼. 지저분하니까 면보 걸러서 간장하고 미림 하나씩 넣으셔서 살짝 끓이세요. 그리고 미리 식혀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뜨거운 애를요 무 오롯이랑 섞으면 무가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먼저 끓여서 식혀놓으세요. 식혀놓으시고 연두부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여기도 써있죠. 4에 5에 4cm 맞나? 그죠? 4에 5에 4cm. 가로 세로 두께요? 무조건 내가 보기에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네, 여기가 5cm, 그럼 여기가 4cm, 여기도 4cm. 이렇게죠. 그렇게. 네, 이런 애가 더 나야겠네, 그죠?
여기가 5cm고 네. 여기가 4cm고 여기가 4cm 이런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 모양 3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는 아마 이 두부가요 그렇게 여유가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의 3개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실패하면은 잘못하면은 요구사항이 어긋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는 갈아요. 수분 제거하시고요. 실파는 그냥 송송 썰기.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같이 쓰셔도 되겠네요. 강판 같이 갈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김은 구워요. 채 썰을 돼요. 가늘게 채 썰으시고 그릇에 담아서 아까 식혀놓은 다신 물과 무오르시를 섞어요. 섞어주시고 튀김두부 위에다가 뿌려요. 뿌려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실파와 김을 약구미로 이제 양념으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얘도 어떻게 보면은 밥 반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코스 요리 중간에 껴있는 입안을 약간 개운하게 회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양도 좀 이쁘게 들어가야 되고 크기도 크면 안 되죠. 왜 이걸로 먹어서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체 요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